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주간 군사 동향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소식은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11월 22일자를 정리를 해드리면 2021년도 휴전선에서 유해 발굴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유엔사는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에 대한 대한민국 측 지뢰 제거 작업과 유해 발굴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21번째 연안 전투함을 인수를 했습니다. 새로 인수한 함정은 한 번 LCS-21번, 한 명은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함입니다. 중국 해군의 항공대학이 훈련 기지를 정식 가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북 3성 중에 하나인 랴오닝성 신앙다오시와 후로다오시 중간에 있는 황지촌 항공병 기지를 훈련 기지로 바꾸어서 공식적으로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함재기에 대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해상자위대가 5개국 연합해상훈련을 개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과 해상자위대 경항공모함 등 두 척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두 척 등 총 17척이 일본의 시코쿠 남방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를 들어갔습니다. 독일 해군 호위함과 호주 해군 구축함, 카나다 해군 호위함 등 5개국 해군 함정이 참가를 했다고 해상자위대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 훈련은 중국을 상당히 자극을 한 것 같고, 중국의 해상 초계기들이 이 훈련을 정찰하기 위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도서지방 후방 보급 지원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훈련 장소는 대만과 인접을 한 이시가키지마 섬에 대한 후방 보급 지원 훈련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일본의 도서지방을 침공을 했을 경우에 병력 전개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일본은 항상 이렇게 진실을 약간 비트는 말장난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발표 내용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 공군의 C5M 갤럭시 대형 수송기가 오산을 다녀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60 항공수송비행단 소속 제22 항공수송비행대 소속의 기체인데, 기체번호는 84-006이고 오산을 출발해서 하와이 캘리포니아로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한국에 들어온 흔적이 확인이 되지가 않는 비행기입니다. 당일 역시 미 공군의 C-17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가 오산에 착륙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주둔하는 제15비행단 535 항공수송비행대 소속의 기체인데, 기체번호는 05-5152입니다. 하와이를 출발을 해서 거꾸로 미 본토 캘리포니아의 페탈루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페어필드 공군기지를 방문을 했다가 다시 서쪽으로 비행을 해서 일본의 요코타 미 공군기지를 거쳐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비행 항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의 수상함이 대한해협을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해군 북해함대 소속 제10 구축함 지대의 함정인 구축함 당산함과 호위함 한단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소속의 우달로이급 구축함 어드미럴 판탈레프예프 함이 이날 동해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그 동진화해, 동중국해로 진입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의 그 연합 작전과 연합 기동이 그 상당히 눈에 띄게 빈번해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 대한해협의 통과 빈도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해군 제3함대의 역할이 점점점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4일입니다. 우선 이제는 뉴스거리도 아닌 정도로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중국 공군기 5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제26 전투기 4대와 Y8 대잠전기 1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해군에서 퇴역을 한 포항급 초계함 PCC 771번 안동함이 필리핀으로 공유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용 자산인데요. 일종의 군사 외교로 이제 수행이 되는 무상 공유입니다. 필리핀에는 PCC 762번 충주함이 공유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한민국 퇴역함인 포항급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을 하고 있고, 운영 효율도 상당히 좋아서 이번에 충주함에 이어서 한 척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대한민국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중국 해군기가 일본 동중국해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Y9 정보수집기하고 Y9 대잠전기입니다. 요 기동은 23일날 있었던 일본 주관의 5개국 연합 해상 훈련을 정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25일 날짜는 유엔 사령부가 육군 제5사단을 방문을 해서 정전협정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단 단대원은 밝히지는 않았는데, 공개된 이 사진상에 백마고지 전적비 유령비가 있어서 5사단인 것이 확실합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 이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가 또 오산을 다녀갔습니다. 등록번호는 95-0103이고 호출부호는 RCH5103을 썼습니다. 이 호출부호 RCH가 들어가면 미 공군 공중기동 수송사령부 소속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호출부호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이한 건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 맥코드 기지에 있는 제62 항공 수송비행단 소속이고요. 지금 이틀 연속해서 대형 수송기가 한국을 다녀간 겁니다. 11월 26일자는 몇 가지 소식은 없는데, 미 해군 구축함이 38년 만에 뉴질랜드에 항해 입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미 해군 USS 하워드함이 뉴질랜드의 웰링턴 항에 입항을 했는데, 이것이 왜 군사 소식이냐면, 뉴질랜드는 지난 1985년도 노동당 정권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함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 미국이 핵무기에 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뉴질랜드의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985년도 이후로 뉴질랜드는 미 해군의 어떠한 함정도 뉴질랜드의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해서 지난 38년 동안 미 해군의 전투함은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뉴질랜드와 미 해군이 중국에 대한 대군사적 견제 정책에 합을 맞추는 과정이 조금 더 진전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군수회사 넥스터가
차량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위장 시스템인 그 살라만드르라는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FDI 그 FID 2020에 이제 이 시스템을 공개를 한다라고 그 밝혔고, 그 살라만드르라는 그 인공지능 위장 시스템은 다중 스펙트럼을 이용을 한 위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전문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제가 동영상을 좀 찾아서 같이 그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원거리에서 그 차량 주위의 환경과 차량을 일치를 시켜서 식별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최첨단 장비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마에노하마 지구에서 주야간 고공 자유 공중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항공자유대가 보유하고 있는 C-130H 전술 수송기와 육상자유대가 보유하고 있는 CH-47 그 수송 헬기가 동원이 돼서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육상자위대의 제1공정단의 공중 강습 침투 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자는 그 유엔사령부가 강원도 고성에서 평화지대 구상에 관한 현장 조사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6.25 한국전쟁 당시 사라졌던 그 마을들을 찾고 기록하기 위한 사회 역사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의도가 조금 굉장히 미묘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합니다. 표면상으로 알려진 공개가 된 사회 역사적 프로젝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엔사가 비무장 지대 내 지뢰 제거 작전 및 UN 지뢰 대책 기구 UNMAS라고 합니다. 와 더불어서 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육군 공병 감실이 개최를 한 제1회 대한민국 육군 지뢰 행동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육군이 그 지뢰에 대한 그 대응 행동에 이 세미나를 개최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뢰라는 것은 설치자 입장에서는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지뢰에 대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지뢰지대를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며 지뢰지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세미나가 실시가 된 겁니다. 미 해병대가 좀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 본토 텍사스에 주둔을 하고 있는 F-18 호넷 전투비행대 하나를 일본 오키나와로 이와쿠니로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제112 해병 전투비행대인데요. VMFA 112라고 불리우는 비행대대입니다. 미 해군과 전술 타격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일기 비행대를 미 본토에서 일본으로 전진 배치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28일입니다. 유엔사가 파주와 개성을 잇는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제 장교는 덴마크 장교가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6번째 유엔 사령부 소속의 장교인데요. 부통제 장교는 뉴질랜드 장교가 맡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의 활동이 계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고 공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11월 29일은 미공군의 RC-135 리벳 조인트가 오키나와 인근에서 식별이 되었습니다.
등록번호는 62-41355이고요. 이 항공기가 대한 한반도로 이동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정도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동향이 이제 일본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이 페루에 공유를 한 그 해군 함정이 일본 요코스카에 입항을 했습니다. 페루 초기함인데요. 대한민국이 2021년 4월, 올해입니다. 4월에 그 페루에 공유를 한 퇴역함, 포항급 퇴역함 PCC-767 순천함이 요코스카에 입항을 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통합 막료 간부는 이 함정이 왜 그 요코스카에 입항을 했는지 구체적인 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순천함은 2009년도 11월 10일 벌어졌던 대청해전에 참전을 했던 그 전투함입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로 하루 정도 늦게 그 주간 뉴스를 정리를 해드려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상당히 죄송하고요. 딱 오후에 저녁 늦게 다른 방송 하나를 추가로 더 올려서 그 지연된 거에 대한 그 사죄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그 2021년 11월 넷째 주 주간 뉴스는 정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